조갑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조갑제닷컴의 조사별입니다. 2023년 1월 11일 오전 11시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DNA는 거짓말이죠. 입만 열면 거짓말, 잡아떼기, 덮어씌우기, 말 바꾸기. 자, 이게 이재명의 정체성입니다. 자, 어제 검찰에 출석하는 과정에서도 대국민 입장문을 읽었는데, 자, 이것 자체가 거짓말 투성이었습니다. 자, 이 중에 대표적인 거짓말 하나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어제 이재명 대표는 성남FC 불법 후원금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주장했죠. 검찰이 이미 무혐의로 종결한 사건을 다시 끄집어내서 없는 사실을 만들어냈다. 없는 죄를 조작했기 때문에 사법 쿠데타다. 자,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자, 이것 자체가 처음부터 끝까지 완전한 거짓말입니다. 자, 무혐의로 종결한 사건이 아닙니다. 자, 이재명 변호사 출신이죠. 이 법 절차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 알면서도 지금 이런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불송치와 무혐의는 완전히 다른 개념입니다. 자, 불송치는 경찰이 결정하는 것이고 무혐의는 검찰이 결정하는 것이죠. 검찰이 무혐의로 사건을 종결했었다. 이거 완전히 거짓말입니다. 자, 이 사건은 경찰에서 무려 3년 3개월을 뭉갰습니다. 3년 넘게 뭉개다가 2021년 9월 증거가 불충분하다라는 이유로 불송치한 사건입니다. 자, 이 사건에 대해서 문화일보가 정리한 이 수사 일지를 한번 보시죠. 자, 정리된 표를 보시면 이 사건은 최초에 바른미래당에서 고발했습니다. 제3자 뇌물수수 혐의로 이재명을 고발한 것인데, 자, 2018년 6월입니다. 자, 그런데 2020년 2월에 분당경찰서에서 수사에 착수했다라고 되어 있죠. 얼마나 걸렸습니까? 무려 1년 8개월이 걸렸습니다. 자, 1년 8개월 동안 이걸 뭉개고 있다가 2020년 2월에 들어서야 수사에 착수했는데, 자, 그로부터 또 얼마나 걸렸느냐? 자, 2021년 9월에 이재명에 대해서 불송치 결정을 내렸죠. 자, 무려 3년 3개월이 걸렸습니다. 그 사이에 분당경찰서에서 한 것이라고는 이재명에 대해서 서면 조사한 게 전부입니다. 즉, 서면으로 질의해서 이러이런 혐의에 대해서 어떤 입장입니까? 그냥 서면 질의서 하나 띡 보내고 답장 받아서는 증거가 없는 것 같아. 네이버, 두산, 차병원 아무런 조사를 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1년 8개월 동안 뭉개다가 수사에 착수했는데 수사에 착수해서는 무려 1년 7개월 동안 아무것도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서면 질의서 하나 보낸 게 전부였습니다. 그래놓고 증거가 불충분하다라는 이유로 2021년 9월에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자, 이게 전부입니다. 이게 경찰이 한 역할입니다. 자, 이에 대해서 고발인 측에서 가만히 있지 않았죠. 고발인 측에서 이의 신청을 했습니다. 자, 고발인이 이의 신청을 하면 자동적으로 이 사건은 검찰에 넘어가게 됩니다. 자, 그런데 검찰에서도 이 사건을 뭉갰죠. 검찰에 누가 있었습니까? 성남지청장, 대표적인 친문검사 박은정 지청장이 또다시 이 사건을 뭉갰죠. 그 과정에서 그 밑에 있던 박하영 차장검사가 이 수사를 지연시키는 것에 대해서 아주 항명하는 차원에서 사표를 내는 이런 일까지 있었습니다. 자, 그러다가 이 사건에 대해서 검찰이 뭉개고 있다. 이런 여러 가지 언론의 그 문제 제기가 있었기 때문에 드디어 2022년 2월에 이 사건에 대해서 검찰이 제대로 보완 수사를 요구하기 시작한 것이죠. 자, 수원지검 성남지청이 이 경찰에 보완 수사를 요구하면서 지금까지 이렇게 진행이 되어 온 겁니다. 자, 그래서 경찰이 이 사건을 뭉개다가 불송치했다. 자, 그런데 검찰은 이 사건에 대해서 무혐의로 종결한 사실이 전혀 없죠. 그런데 이재명 버젓이 이걸 다 알고 있으면서도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검찰이 무혐의로 종결한 사건을 다시 끄집어내서 없는 죄를 만드는 이런 조작을 했다. 완벽한 거짓말이죠. 자, 이 성남FC 사건 제3자 뇌물수수 혐의로 검찰은 분명히 기소할 겁니다. 다만 구속영장을 청구하느냐 안 하느냐 이건 두고 봐야 할 것 같은데,
자, 이 제3자 뇌물 혐의, 지금 금액이 1억이 넘죠. 자, 1억이 넘어가면 특가법이 적용되어서 최소 징역형이 10년 이상에서 출발을 합니다. 자, 그런데 지금 받은 뇌물 액수, 검찰에서 얼마로 발표했습니까? 160억이 넘죠. 뭐 더하고 하면은 182억까지 증가하는데, 아니, 이 정도면 당연히 구속해야죠. 자, 지금 뇌물을 줬다라고 하는 두산건설 전 대표, 그리고 성남시청의 그 실무자가 이미 불구속 기소가 됐습니다. 자, 그런데 이 뇌물수수 혐의에 있어서는 준 사람보다는 받은 사람에 대해서 더 엄중하게 처벌을 하죠. 그래서 과연 구속영장까지 청구를 할 것인가, 이거는 두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제3자 뇌물 혐의에 그 핵심은 그 부정한 청탁이 있었느냐의 여부인데, 이 부정한 청탁은 대가성에 따라서 좌우됩니다. 이건 완전히 대가성 있는 이런 부정한 청탁이었다. 뭐 거의 대부분의 법조인들이 이렇게 보고 있죠. 자, 부정한 청탁이 있었다. 이 사건에 있어서 두산건설과 네이버만 살펴보면 성남FC에 각각 후원금을 55억, 39억을 제공했죠. 그때뿐이었습니다. 이 성남FC에 대한 후원이 뭐 지속적이었던 것도 아니고 아주 일회성으로 그쳤다라는 것이죠. 55억, 39억. 아니, 일개 이런 구단에 이런 어마어마한, 아니 뭐 얼마나 대단한 광고 효과를 노려서 기업이 이 정도 규모의 후원금을 제공합니까? 너무나 이례적인 일이죠. 자, 그래서 50억이 넘는 후원금, 30억이 넘는 후원금, 이런 후원금을 제공을 했는데 그 대가가 뭐였죠? 두산건설 같은 경우에는 분당 정자동에 있는 병원 부지를 상업용도로 전환하는 것, 이로 인해서 정말 천문학적인 이득을 두산건설이 챙겼죠. 아니, 70여 억의 이 부지를 구입했는데 현재 건물까지 세워가지고 1조 원이 넘는 이런 가치가 나간다. 막대한 그 이득이 돌아갔습니다. 자, 네이버 같은 경우에도 제2사옥을 짓는데 용적률을 상향시켜주는, 그러니까 이런 인허가를 통해서 막대한 이득을 각각 얻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대가를 바라고 이런 청탁이 이루어졌다. 아니, 두산건설 같은 경우에는 그 용도 변경을 해주면서 기부 체납을 15%로 받기로 했는데 이걸 현금으로 받기 위해서 기부 체납 비율을 15%에서 10%로 낮추면서 그 차액을 지금 현금성으로 이렇게 후원비로 받은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뭐 모든 면에 있어서 제3자 뇌물 혐의가 명백해 보인다라는 게 대부분의 의견입니다. 자, 비슷한 케이스, 즉 제3자 뇌물 사건의 뭐 그동안 여러 케이스들이 있어 왔는데 그 어떤 사건과 비교하더라도 뭔가 법적인 그 법리 구성 요건에 아주 뭐 차고 넘칠 만큼의 증거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자, 그래서 검찰은 굉장히 자신감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어제 뭐 이재명은 사실상 뭐 묵비권을 행사한 것과 다름이 없죠. 뭐 6페이지짜리 이 진술서를 가지고 가서는 뭐 질문을 하면 이 진술서에 있는 내용으로 가름하겠다. 뭐 이런 내용으로 시종일관했다라고 하는데 뭐 지금 계속 보도가 나오는 걸 보면 뭐 네이버 측에서 여러 가지 증거가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성남 시청에서 이런 것들을 먼저 요구해 왔다라는 이런 뭐 메모라든가 여러 보고서가 있어서 이걸 지금 검찰 측에서 내밀었고 이 부분에 있어서 이재명 측이 좀 당황하는 모습을 보였다. 자, 이런 내용까지 지금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제 정말 그 수십 명의 40명이 넘는 민주당 의원들을 호위무사처럼 거느리고 가서 아주 뭐 대단한 독립운동이라도 하는 것처럼 검찰이 출석을 했지만 아니 그 자리에서조차 대국민 입장문을 냈는데 그 내용 자체가 아주 새빨간 거짓말로 점철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 검찰에서 구속영장까지 청구할지 구속영장까지 청구했을 때 또 이 체포동의안 부결시키기 위해서 또 얼마만큼의 이 방탄정당의 모습을 보일지 아주 뭐 흥미진진하게 진행될 것 같습니다. 한번 지켜보시죠. 감사합니다.